성인 100명 중 15명이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생각보다 놀라운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거예요. 변태니까, 정신적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상처 때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15년간 2만 명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이들은 일반인보다 특정 부분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공통점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천차만별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놀랍도록 비슷한 심리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패턴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15분 후엔 이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숨겨진 부분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사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잠깐,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성취향에 대한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해 보이는 취향들이 병적이라고 단정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연구진이 1만 명을 조사했더니 우리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취향의 45%가 사실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전혀 특이한 게 아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이런 취향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해소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건강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 치유였던 셈이죠. 당신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조차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도록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30대 남성이었는데 겉으로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을 털어놓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20년 넘게 혼자서만 간직해온 비밀 때문에 진짜 자신이 괴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완전한 고립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항상 가면을 써야 하니까요. 진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외로움. 상상이 되세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지만 대부분은 비난하는 글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역시 나는 정상이 아니구나 하면서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실만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하거든요. 심지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이런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요. 정신과에 가기도 무섭고 상담센터 문턱도 높게 느껴지죠. 결국 혼자서만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의 고통, 우리도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사실 이런 마음의 고통, 우리도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했던 기억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이한 음식을 좋아해서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남들이 이해 못할 취무 때문에 숨어 지내죠. 누군가는 이상한 강박 때문에 또 누군가는 남들과 다른 감정 때문에 혼자 끔끔 앓거든요. 심리학자들이 3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완벽히 정상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든 남들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완벽한 척 하려고 할까요?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성취향도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단지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이건 정상, 저건 비정상이라고 나누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심리학이 밝혀낸 특이한 성취향의 진짜 원인들을요.
사실 과학자들이 3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더라고요. 먼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너무 과보호를 받은 경우 말이에요. 이때 형성된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건 뇌 구조 차이예요. 실제로 MRI로 찍어보니까 특정 부위의 크기가 달랐어요. 특히 감정과 욕구를 처리하는 영역에서 차이가 났다고 해요. 호르몬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사회적 환경도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 어떤 미디어에 노출됐는지에 따라 성적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시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뇌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게 정답이에요.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과연 건강한 성 정체성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건강한 성 정체성이 뭔지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이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요. 특이한 성 취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취향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어요.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커플보다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한 심리 상담센터에서 5년간 상담받은 분들을 추적 조사했더니요. 자신의 성향을 숨기고 억압한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3배나 높았어요. 반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파트너와 소통한 그룹은 일반인보다도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요. 반면 자기 수용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서 전체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방과의 신뢰와 소통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이 갑자기 특별한 성향을 털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당황하거나 충격받아서 말을 잇지 못해요. 하지만 그 순간의 반응이 상대방에게는 평생 기억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절대 즉석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요. 대신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 거야? 보다는 언제부터 그런 걸 알게 됐어? 가 훨씬 좋아요. 원인을 캐묻기보다는 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과도한 걱정이나 해결책 제시예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어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만이에요.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경계선 설정도 중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예요. 실제로 이렇게 소통한 사람들을 보면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까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취향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자기 수용이에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5분씩 자기 대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뭐였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 안 돼요. 전문 상담사와 대화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성정체성 전문 상담사들은 이런 고민을 수백 번 들어봤어요. 당신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도 있어요. 자신의 장점을 매일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성, 취향과 상관없이 당신이 가진 좋은 면들 말이죠. 친구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가족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점들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두는 거예요. 자기 수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3개월, 6개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성취향이 특이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결국 특이한 성취향의 진짜 원인은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 경험, 뇌의 구조적 차이, 호르몬 영향까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당사자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 어딘가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향뿐만 아니라 성격, 취미, 생각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심리학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면 관계와 감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볼까요?